오늘은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한 번에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제 뒤로 보이시는 두 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제 한 대는 신차 차량이고 한 대는 중고차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제작한 차량입니다. 이제 각각의 차량의 특징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비교하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차주님들께서 고무나무 캠핑카가 좋을지 혹은 멀바우 캠핑카가 좋을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뭐 사이드 테이블이 좋은지 아니면 트렁크 테이블이 좋은지 혹은 허니콤 블라인드가 좋은지 리무진 커튼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어닝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내가 캠핑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두 차량 모두 다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제작이 완료가 된 차량이고요. 이제 영상의 우측에 보이는 신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무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제작이 된 차량이고, 좌측에 중고차를 이용해서 제작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멀바우 원목을 이용해서 제작한 차량입니다. 이제 두 차량 모두 서울과 경기권에서 저희 캠핑 메이커로 스타일리스 캠핑카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신 차주님들이시고요. 이제 한 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이용해서 개조했고, 한 차는 중고차를 이용해서 개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차주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차든 중고차든 몇 인승으로 캠핑카 제작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주세요. 일단은 현행 법상 아직은 법규가 새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승합차 기준 11인승과 12인승 차량만이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승합차 11인승, 12인승, 즉 스타렉스 11, 12인승 차량만을 이용해서만 캠핑카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법이 정비가 되고 새롭게 신규 법규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들이 뭐 뉴스나 신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한 법규 내용이 저희 캠핑 메이커를 통해서 뭐 내려온 보도 자료라든지 공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직은 스타렉스 11, 12인승 승합차만이 캠핑카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 차량은 고무나무를 이용해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지금 해가 너무 밝다 보니 역광이라서 조금 영상이 어둡게 나오는 점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전체적인 구조는 저희 캠핑 메이커 채널을 지속적으로 구독을 해주셨다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보시던 구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무나무 차량이 아니라 멀바우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차량인데요. 자, 이제 고무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차량과 멀바우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차량, 두 차량 모두 다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시스템, 그리고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제 나무의 색깔이 틀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이제 제가 항상 저희 캠핑 메이커를 방문해 주시는 차주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고무나무가 좋냐, 멀바우 나무가 좋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일단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고무나무 원목이든 멀바우 원목이든 두 가지 원목 모두가 일단은 하드우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원목 모두가 굉장히 나무가 튼튼하고 단단해요. 그리고 나무의 밀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원목 자체에 크게 변형이 없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가끔 고무나무 원목과 멀바우 원목 말고 혹시 다른 원목을 이용해서 제작이 안 될까에 대해서 저희 캠핑 메이커로 문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라고 하죠. 이제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캠핑카 제작이 될까요? 혹은 자작나무를 이용해서 캠핑카 제작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편백나무도 되고 자작나무도 돼요. 그렇긴 한데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편백나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편백나무는 하드우드의 단단한 성질의 나무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캠핑카 내부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만들고 구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목의 변형이나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백나무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작나무. 자작나무 좋죠. 자작나무 좋은데,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바우나 고무나무와 틀리게 이제 원목의 집성판이 아니라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합판이에요. 합판이다 보니까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는 원목을 메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테어 합판을 쓰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 합판을 이용해서 캠핑카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멀바 원목의 특징과 장점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바 원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색깔이 굉장히 젓갈색의 짙은 톤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멀바 원목을 이용해서 캠핑카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고 조금 더 원목의 특징이 굉장히 잘 사는 게 장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멀바 원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색상이 조금 짙어요. 나무의 색상이 조금 짙다 보니 이렇게 스타렉스 차량 내부에 모든 인테리어와 기선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짙어 보인다, 조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멀바 원목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저녁에 조명을 켜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하나의 완성된 캠핑카로 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다, 혹은 나는 조금 더 원목의 색상을 띄고 싶다, 혹은 조금 더 중후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멀바 원목을 이용해서 만드는 차량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고무나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보았던 멀바 원목과 틀리게 나무의 색상 자체가 굉장히 밝고 화이트 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색상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캠핑카로 만들어 놓고 나면 차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튀어 보이고 조금 더 확장이 되어 보인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량이 생각보다 조금 작아 보인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기에는 이제 고무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조금 더 확장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느낌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조금 자세히 볼까요? 이제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조금 더 특수한 도장을 올리게 돼요. 아까 멀바 원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광의 조금 무거운 느낌의 캠핑카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고무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특수한 도장과 도료를 이용해서 제작을 마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광택이 나고 윤기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의 캠핑카로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이 고무나무 원목 캠핑카에 조명을 켜놓게 되면은 이 특수한 도장 위로 조명들이 전부 다 반사가 되어 비치기 때문에 훨씬 더 럭셔리하고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그런 캠핑카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그런 캠핑카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 고무나무 원목 캠핑카를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굳이 이렇게 유광이라든지 너무 튀는 그런 원목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보았던 저 멀바 원목도 괜찮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어떤 게 더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다 특징과 장점이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캠핑카를 원하느냐, 내가 어떠한 취향의 캠핑카를 제작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원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 부분은 리무진 커튼과 허니콤 블라인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멀바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무진 커튼을 이용해서 커튼 작업을 처리를 해주었고요. 저 좌측에 고무나무 원목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커튼을 처리를 해주었어요. 일단은 리무진 커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무진 커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싸제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커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에 설치가 되고 있는 정말 리무진 커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커튼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폴리 재질의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커튼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리무진 커튼의 가장 큰 장점은 아래 위로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밀폐감을 자랑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이게 폴리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당기거나 접거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창문의 위와 아래쪽으로
레일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빛도 허용을 하지 않는 일체감 있는 그러한 커튼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커튼이 조금 폴리 재질이다 보니까 나는 이런 폴리 재질보다는 그래도 허니콤 블라인드가 낫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무진 커튼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허니콤 블라인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그러면 허니콤 블라인드로 한번 가보시죠. 허니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상가, 주택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블라인드와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간단하게 저희 허니콤 블라인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주었어요.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블라인드를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의 허니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허니콤 블라인드를 밑에서 위로 끝까지 다 잡아당겨 주어야지만 해가 가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제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리더라도 충분히 햇볕을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블라인드를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제 허니콤 블라인드는 조금 전 리무진 커튼과 다르게 폴리 재질이 아니라 특수한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준 블라인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보았던 리무진 커튼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캠핑카와 일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편하게 리무진 커튼을 이용해서 폴리 재질의 리무진 커튼을 이용해서 햇빛을 가리고 싶다 하시면 리무진 커튼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재질의 커튼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허니콤 블라인드와 리무진 커튼 간에 가격의 차이는 발생을 해요. 리무진 커튼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로 조금 저렴한 금액이지만, 허니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격을 알 수 있다시피 약 4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햇볕만 가리는 용도로 커튼을 설치하고 싶다는 분들은 리무진 커튼을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캠핑카를 원하신다면 제 뒤로 보이시는 이 허니콤 블라인드를 설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두 차량의 싱크볼 시스템이 약간 틀려요. 이제 고무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캠핑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메틱 사각 싱크볼을 이용해서 싱크볼 설치를 해주었고요. 멀바 원목을 이용해서 제작된 캠핑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원형 싱크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제 싱크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도메틱이든 원형 싱크볼이든 모두 동일한 사이트에 동일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원형 싱크볼은 아담한 사이즈에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싱크볼로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내가 조리를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하게 싱크볼을 이용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원형 싱크볼만 이용을 해도 간단하게 설거지도 하고 야채나 채소, 과일들을 씻어서 섭취를 하거나 조리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무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메틱사에서 제작이 되고 있는 사각 싱크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전에 보았던 원형 싱크볼과 달리 도메틱사에서 제작을 하는 이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수입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원형 싱크볼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일단 단점인데,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화 유리를 이용해서 싱크볼에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조금 전에 보았던 원형 싱크볼보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은 크기의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캠핑카 차량에서 조금 조리를 많이 하거나 내가 싱크볼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할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 사각 싱크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싱크볼의 크기나 형태가 틀릴 뿐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 개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 싱크볼이든 원형 싱크볼이든 동일하게 높은 수압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각각 10리터 용량의
총 스탱크와 오스탱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이 싱크볼을 이용해서 조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고무나무 차량과 멀바우 원목 차량의 차이점을 꼽자면, 이제 멀바우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방음과 단열 작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무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방음 단열을 처리한 작업이 아니라 그냥 기존 스타렉스 차량이 나오는 그 상태 그대로 작업을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천장이 간단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플라스틱 커버 뒤로는 스타렉스 차체에 철판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철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오래된 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풍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동일하게 이 스타렉스 차량에도 방음과 단열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우풍이 들어와요. 바깥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무시동 히터를 켜고 전기장판을 킨다고 해도 조금 찬기가 들어와서 조금 춥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우측에 멀바우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마감 처리가 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천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뭐 트렁크까지도 이렇게 20T 두께로 두꺼운 방음제와 단열재를 삽입을 해서 방음 단열 작업 처리를 해주었어요. 보시면 운전석에서 트렁크까지 모든 천장의 부분을 다 단열재와 방음제를 이용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었고요. 이제 남는 원단을 이용해서 A 필러, B 필러, C 필러, D 필러, 그리고 이 트렁크 출입구까지 전부 다 저희가 인조 가죽을 이용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하나의 캠핑카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과 단열 효과는 물론 차량이 더 고급지게, 더 럭셔리하게, 더 비싸고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차량의 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무나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멀바우 원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트렁크 테이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테이블은 일단 당연히 트렁크 테이블이니까 트렁크에서 나와야죠. 자,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에서 테이블이 서랍식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트렁크 테이블의 가장 큰 장점을 표현을 하자면 테이블이 넓고 길어요. 넓고 길기 때문에 뭐 최소 4인에서 최대 5인의 인원까지도 간단하게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거나 뭐 바베큐 파티를 즐기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렁크 테이블의 단점도 물론 있어요. 한번 보시면 트렁크 테이블은 말 그대로 트렁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가 아니라 침상의 아래쪽을 모두 수납함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이 트렁크 테이블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서랍식으로 트렁크 테이블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침상 수납함의 높이가 조금 더 낮아져요. 왜냐하면 서랍식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위와 아래로 잡아주고 이 사이에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 침상 수납함의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트렁크 아래 공간에서 테이블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여기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제가 사이드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침상 수납함에서 테이블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주방에서 주방 시스템 아래에서 이 사이드 테이블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주방 아래에서 서랍식으로 이렇게 꺼내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이 밑으로는 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테이블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별도의 수납함의 공간에 침범이 없이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주방 시스템 아래쪽으로 사이드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수납함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트렁크 테이블과 달리 이제 폭의 면에서 조금 얇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길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트렁크 테이블만큼 충분히 긴 길이의 테이블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4명에서 5명까지 간편하게 식사라든지 뭐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수납함의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이드 테이블을 설치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나는 트렁크 공간의 아래의 공간을 조금 테이블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면 조금 전에 보았던 저 트렁크 테이블을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차량의 차이점이 또 마지막으로 있는데, 공나무 원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어닝을 설치를 해 놓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요 멀바우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어닝을 설치를 해 두었는데요.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타사와 틀리게 현대 순정 스트레스 캠핑카와 동일하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체 자체에 저 사이드 어닝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낮은 높이로 사이드 어닝이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이드 어닝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시 풍절음도 거의 없고요. 조금 더 편리하고 일체감 있는 그런 완성도 높은 캠핑카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이드 어닝 펼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차량에는 현재는 수동 방식으로만 사이드 어닝을 켜고 닫아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이드 어닝 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당 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이드 어닝을 한번 펼쳐 보았어요. 이제 보신 것처럼 사이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저 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면서 펼쳐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펼치면서 이 사이드 어닝 다리 있죠. 이 자리의 위치를 잡아가면서 설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이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약 2.7m의 길이와 2.5m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어닝을 펼쳤을 경우에는 캠핑카 내부의 공간만이 아니라 캠핑카 외부의 공간도 캠핑카의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드 어닝의 단점도 물론 존재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이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한번 보이시나요? 가까이 한번 와보시겠어요? 자, 사이드 어닝의 가장 큰 목적은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햇빛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어닝 아래쪽으로 햇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사이드 어닝 아래로 햇빛이 쫙쫙 다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사이드 어닝을 펼친다고 해서 무조건 그늘막이 생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계속 움직이죠. 해는 움직여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다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데, 동쪽에다 떠서 서쪽으로 질 때는 이렇게 원형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펼친다고 해도 크게 그늘막이 생성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제 해가 떠 있는 위치를 고려를 해서 사이드 어닝을 펼쳐야지만 그늘막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저 어닝을 펼치면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다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비나 바람이 불 때 이 어닝을 펼치게 되면은 바람에 저 다리가 날아가거나 비에 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가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 내가 이 캠핑카를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만 이 어닝을 설치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스트렉스 캠핑카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 캠핑 메이커로 많이 물어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캠핑 메이커를 만드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 이러한 부분은 장점이고 이러한 부분은 단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드려야지 저희 캠핑 메이커를 통해서 캠핑카 의뢰를 하시는 차주님들께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오해 없이 캠핑카를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감 있는, 조금 더 진실성 있는 그러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해 보았고요. 내가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 캠핑 메이커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나서 댓글에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음 영상 촬영을 할 때에는 해당 질문을
중점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캠핑 메이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캠핑 메이커 채널 영상을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 메이커의 전 팀장입니다. 네, 다음에 봐요.